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스냅이란 그리고 객체 스냅과 도면 스냅 또 스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스냅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사용하는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세한 문제, 두 번째, 리스크와 연관된 문제, 세 번째는 펑션 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미세한 문제를 알아볼까요? 오토캐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점선으로 된 원과 그리고 빨간색 선과 하늘색 선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라인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을 그릴 때는 단축키가 L이죠. L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이제는 라인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이 원의 중심점부터 시작해서 라인을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요. 그게 목표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을 살짝 마우스로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클릭이 아니고 터치입니다. 그냥 가져다가 대는 겁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형 4분점과 중심에는 중간점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 그런데 중심을 보게 되면 십자 모양으로 교차점을 보여주고 있죠? 좀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을 살짝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마찬가지죠? 4분점은 깜빡거리고 있는데 처음에 잠깐 보였던 중심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우스로 직선들을 살짝 건드렸더니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원이 보이죠? 중심점. 그리고 원을 띄니까 십자 모양의 교차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빨간색 선에 가까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터치 한번 해봤습니다. 빨간색 선을 터치했더니 동그랗게 중심점을 표시해 줍니다. 이게 뭘까요? 빨간색 선은 직선인데 왜 원처럼 중심을 표시해 주지? 좀 이상하죠? 이번엔 위쪽에 있는 하늘색 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로선인데요. 세로선 터치를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 부분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점을 표시해 줍니다. 이 작은 공간에 중간을 나타내는 삼각형, 그리고 원, 또 교차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고 있죠. 이럴 경우에 설계사가 에라 모르겠다, 정확하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근처에 가서 용감하게 딱 찍고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냅의 첫 번째 문제인 미세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을 선택하게 되면 정확하게 원은 중심점과 4분점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을 선택해 볼게요. 빨간색 선도 선택하고 그 다음 지금 세로선 하늘색 선도 선택했습니다. 별 차이를 모르시겠죠? 하지만 여기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실 조작을 좀 해놨습니다. 이 빨간색 선은 오른쪽으로 0.01 가 있고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0.01 움직여 있습니다. 이 하늘색 선은 왼쪽으로 0.01, 위쪽으로 0.01이 움직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가 라인을 그리겠다고 가까이 가게 되면 원과 빨간색 선 그리고 이 하늘색 선이 보여주는 여러가지 스냅이 교차하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원의 중심을 잡으려고 갔더니 센터선으로 생각했었던 빨간색과 하늘색 선이 센터선이 아닌 거였죠. 그리고 빨간색 선의 중심과 이 하늘색 선의 중심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제가 아주 약하게 0.01만 움직여 놨지만 실무에서는 0.21이 움직이기도 하고 0.11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여러가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근처에 가면 스냅이 발생하니까 그냥 쿡쿡 눌러서 도면을 그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밀한 부품일수록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원만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스냅 방법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리습입니다. 리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습은 수백 수천 종류가 있죠.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못따기 리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저는 못따기 리습을 CC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CC를 두 번 입력하고 원하는 거 10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 선과 하늘색 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못따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쉽게 못따기가 되다 보니까 아주 편하게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리습에는 스냅 기능을 모두 다 꺼버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스냅 창을 열 때는 단축키 OS 혹은 OSN까지 치고 연다고 했죠? 이렇게 스냅 창을 열게 되면 여기에 모든 부분들이 다 적당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 지우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두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나는 기분 좋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못따기를 한번 탁 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못따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리습은 이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리습이 수백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좋아서 리습을 오토캐드에 설치하고 사용을 했는데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스냅이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 스냅 창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지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처음부터 또 끝점, 중간점, 중심점 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4분점, 교차점, 연장점, 직교, 접점 이런 거 다 또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야 또 스냅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불편하겠죠. 하지만 리습을 좀 써보신 분들은 이런 걸 아세요. 그래서 리습을 썼는데 스냅이 원상복귀가 된다? 모두가 지워진다? 이럴 경우에는 그 리습을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스냅을 복구시키는 또 리습을 쓰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리습을 쓰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펑션키 문제입니다. 제가 위쪽에서 객체 스냅은 F3 펑션키를 사용하고 도면 스냅은 F9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설계를 하다 보면 F8 옆에 있는 게 F9가 되다 보니까 F9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9를 눌렀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 라인을 그려볼까요? 라인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어떤 선을 하나 그리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명령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는 종이를 따라가죠. 이럴 경우에 설계사들은 굉장히 좀 짜증스러워지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F8번과 F9가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럴 경우에 F9번을 누르시고 도면 스냅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3도 마찬가지입니다. F3 같은 경우에는 꺼져 있게 되면 스냅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막 하다 보면 하루에도 도면을 수십 장씩 쳐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설계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F3를 눌렀는지 F9를 눌렀는지 F3가 F9 같고 F9가 F3 같고 막 수십 장을 그리다 보면 순간 헷갈리는 경우도 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스냅에서 펑션 키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F3를 한 번 더 누르셔가지고 스냅이 켜져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F9도 한번 누르셔서 이게 켜져 있나 꺼져 있나 이걸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냅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OSNAP을 쓰죠. OSN까지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냅 창이 켜져 있는데요. 우리가 할 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한번 도면을 그릴 때마다 도형을 그릴 때마다 선 하나 그리려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번거롭죠.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쓰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끝점을 꺼놨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필요 없어서 꺼놨는데 끝점이 필요해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이거 할 때마다 OSN 눌러가지고 들어가고 또 껐다 켰다 하고 번거롭죠. 이럴 경우엔 그냥 확인 눌러서 설정은 그대로 두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설계사들은 거의 다 이 방법을 쓰거든요. 키보드 Shift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임시 추적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게 보이죠? 바로 끝점, 중간점, 교차점, 그리고 가상교차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점이 필요하면 중심점을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문제가 생겼던 이 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원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먼저 빨간색 선을 그냥 연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선도 위쪽으로 대략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아까하고 틀리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라인을 그릴 겁니다. 라인 해놓고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라인을 그리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점을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중간 부분에 있는 중심점을 선택합니다. 클릭. 그리고 원을 선택합니다. 중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토캐드가 이런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이 원의 중심점을 딱 잡아줍니다. F8번 눌러볼까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설계사들이 실무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라인이 그려졌죠? 이 라인은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 원의 중심점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빨간색 선과 하늘색 선의 교차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또 라인을 그릴 겁니다. 라인,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이럴 경우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교차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교차점. 그랬더니 첫 번째 점을 지정해 주세요. 빨간색 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색 선. 딱 클릭하게 되면 0.01mm가 떨어져 있는 이 두 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정확하게 라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이 기능을 이용해서 선별적으로 정확한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냅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봤습니다. 스냅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스냅을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